안녕하세요. 아로랑입니다. 오늘 영상은 포토샵, 그 중에서도 인물 보정에 대한 짧은 이야기인데요. 사실 아이패드용 포토샵이 나왔다고 해서 잠시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, 별다를 게 없어가지고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달에 $10씩 내고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별로다입니다. 장점이라면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정도인데, 이를테면 뭐 밖에서 촬영하고 아이패드에서 보정을 좀 하다가 작업실로 와서 이제 데스크탑으로 마무리한다든지 하는. 그런데 이런 패턴으로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, 네, 그래서 매달 $10나 되는 돈이 좀 아깝게 느껴진다, 이런 점이죠. 외부 필터 적용도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 리퀴파이도 없고, 현재까지는 그냥 단순 보정 작업밖에는 안 돼서 다른 앱들과 차별성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. 보시는 사진은 인물 보정에 대한 아주 간단한 팁 관련 영상인데요. 우리가 뽀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뽀얗게 예쁘게 된 것을 말하곤 했었죠. 초기에는 이 리퀴파이, 그러니까 픽셀 유동화 작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, 쉽게 말하면 이 픽셀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. 그래서 얼굴 크기 줄이고 뭐 다리 늘리고 하는 이런 작업을 통칭하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. 요즘은 뭐 휴대폰이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지만, 보시면 지금 다리가 조금 차이가 나죠.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이제 수정본인데 아주 약간 수정했어요. 그러니까 이 다리가 대체적으로 종아리 쪽, 그러니까 무릎 밑쪽으로는 약간 휘어져 보이잖아요. 그걸 일자로 잡아주고 살짝만 늘려주면,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팔등신 미녀라고 하는데, 그 비율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면 실제로 사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꽤 키가 커 보이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티가 안 나게 적당히 해줘야 하는데, 사실 모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어느 부위를 어떻게 늘려야 한다는 뭐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냥 다리를 쭉 늘려주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무릎 아래를 늘려주고 어떤 경우에는 허벅지부터 발까지 전체적으로 좀 늘려주고 하는, 뭐 이런 거는 순전히 보정하는 사람의 노하우죠. 근데 솔직히 원본이 좋으면 뭐 보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. 말 그대로 모델이 훌륭하면 촬영만 잘 해놓는다는 전제하에 보정할 거리가 별로 없죠. 피부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붙어서 커버하면 되고, 그러니까 프로들이 작업을 함께 하게 되면 포토그래퍼가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. 오로지 촬영에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. 지금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친구인데요. 네, 전문 모델은 아닙니다. 이 광각 렌즈로 촬영하면 이미지가 좀 왜곡되죠. 그 왜곡으로 키가 커 보이는 것처럼 다리를 조금만 늘려주려고 했습니다, 애초에. 그래서 무릎 아래를 아주 살짝 조정한 거고, 전신 비율을 조절할 때는 얼굴 크기를 줄일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제 조정해야 돼요. 그냥 막 잡아 늘리기만 하면은 나중에 외계인 되는 겁니다. 왼쪽이 원본, 오른쪽이 보정본입니다. 피부 트러블도 좀 있고 턱 쪽에 살도 좀 있죠. 그래서 좀 갸름하게 보정하고 동시에 피부 보정도 했습니다. 이 피부는 사실 너무하면 고무인형 같이 돼가지고 적당한 피부 디테일을 살리면서 하는 게 또 노하우인데, 이 피부 보정 같은 경우는 사진을 좀 찍는다는,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,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. 이거 전문 보정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좀 배워야 됩니다, 이거는. 얼굴 보정의 목적은 사람을 예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. 네, 일반인이나 일부 인물 사진 동호회 그 아마추어 분들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,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정을 하면 할수록 이제 다른 사람 얼굴이 되는 거죠. 그 단점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커버해주면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상정을 하고 한다거나, 그래서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티가 나지 않게, 그리고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져줄지도 굉장한 노하우입니다. 뭐 그냥 무턱대고 코 세우고 턱 깎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니에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강남의 성형 그 받고 나오신 분들처럼 다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겁니다. 그런 경우는 있죠. 뭐 모델 스스로가 원할 때, 그러니까 나 어디 어디 좀 해줘 이럴 때,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. 좀 과해도 뭐 본인이 원하니까 해주죠.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리퀴파입니다. 픽셀 유동화라고 불리는 그 포토샵으로 성형을 하는 거죠. 쉽게 말하면. 물론 뭐 세부 조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막 하고 있는 거니까요. 이런 식으로 얼굴 보정이 되는구나, 뭐 요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부분을 어떤 크기의 어떤 모양의 브러쉬로 어떤 강도로 하느냐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. 그래서 그냥 막 하다 보면, 왜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죠? 모델 허리 쪽 배경에 뭐 보도블럭이 사각형이 아니고 막 휘어져 있고, 요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, 뭐 발이 비정상적으로 두껍다거나 막 길어 보이고, 그러니까 보정을 티나게 막 해서 그런 겁니다. 그런 거는. 자, 이제 보정을 마쳤는데요. 요 차이점을 보면 이렇게 되죠. 네. 하지만
보정 전후의 사진을 보지 않고 보정된 사진만 보면은 사실 모릅니다. 일반인들은 이게 뭐 보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. 왜냐면 이 모델을 처음 보기 때문에. 자, 오늘은 아이패드용 포토샵이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인물 보정에 대한 이야기로 빠져버렸네요. 아무튼 아이패드용 포토샵은 좀 많이 실망이다. 뭐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